자, 이번 시간에도 심무 7조에 대한 그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몇 마디 나누고자 합니다. 격주 높은 심무 7조가 정치를 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너무 해자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반박의 글도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을 강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심우 7조가 무엇이길래 왜 정치권을 강타하는가? 국민 개개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의 흐름이 결국은 심우 7조라는 비판적인 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 정치가 무엇이길래 왜 국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느냐. 매번 돌아오는 선거마다 선거에서 선출된 그런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자치선거, 지방의원 등등.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권들이 과연 백성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거 때 반짝 선출되면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국민들 안중에 그네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그네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표현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숨고, 때로는 많은 그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다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봉투지만은 그거와 무관할 수는 없다. 자,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돌아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권이 욕 얻어먹는 게 뭐냐?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고 위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역사를 쥐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냐? 뭐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네 거냐? 또 먼저 심한 말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속이 탄다. 그런 표현의 일환으로 심우 7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각성해야 되고 대통령부터 일개 지방의원까지라도 다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녹을 얻어먹는 만큼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죠.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니꺼 내꺼 내파 니파,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진보라는 게 정확한 표현도 아니죠. 보수? 좌익이든 우익이든 국민은 진정으로 이쪽 저쪽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악렬한 또는 열렬한 그런 세력들이 어느 쪽에 붙어서 그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 호도하고 있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들쭉날쭉 고삐가 풀린 양, 모든 게 자기 것인 양,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 속에서 심우칠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30대 후반에 한 사람에 의한 그런 도도한 글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정곡을 파헤친 그런 글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치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정치는 욕을 먹어도 쌉니다. 대통령도 욕을 먹어도 싸고, 국민들이 화난 거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욕을 먹어도 쌉니다. 왜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하느냐, 그런 내용을 심우칠조에 담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우칠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역사성을 보면 왜 심우칠조냐라는 얘기죠. 자, 지금 청와대에 올린 그런 내용이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이제 36만 7만 명을 넘어서는 아주 대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만 명이 동의를 얻었다는 거, 그것은 정치권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우칠조가 뭐 그런 심우칠조라는 타이틀을 써서 조은산 씨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만은, 우리가 심우 10여조라고 이제 처음에 등장한 것이 통일신라, 9세기 시대의 통일신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심우 10여조를 제시했죠. 그것이 시조가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탄원서를 여왕에게 제시한 것이죠. 당시 신라시대의 근간에 또 골품제, 여기도 또 사람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등급 아니면 직책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누적된 문제 곳곳에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뭐 여타 장관, 차관, 주택이 몇 채 갖고 있느냐가 그 직책을 말해 주듯이 요즘의 시세가 그렇습니다. 한 자리 한다는 사람, 우정자들이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부터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털고 나가라, 털지 않는 사람도 있죠. 또 그것을 안 털려고 또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그랬죠. 국회의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수의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마음대로 배짱 두둑하게 채워왔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 서민들은 갈 집도 없고 또 가야 할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은 더욱더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이 때에 모든 것은 위정자들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심우칠조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골품제에 대한 그런 비판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뭐 육두품이다, 몇 두품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또
귀족들의 반발이 있고 개혁은 실행되지 못하고 이런 관직 배분 뭐 이런 문제가 인사가 많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제대로 된 인사, 형평성 있는 인사, 또 실력 있는 인사, 그 자리에 적성이 맞고 또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편 하면서 서로 다툼하고 또 욕지거리하고 내 편이야만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심우칠조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신분제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인사에 관한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자, 고려 성종이 또 비판한 시묵 28조가 있죠. 그래서 물론 당시 시묵 28조, 현재 시묵 7조가 뭐 전혀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상소를 올렸다는 거, 어디 일개 시민이 대통령한테 상소를 올리겠습니까? 국민청원이라는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런